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죠.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북한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밀어주고 끌어주며 밀착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북한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죠. 북한이 극초음속 IRBM 개발의 동력을 얻은 것은 북러 무기 거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발사 성공은 상당한 위협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만큼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 사이 러시아는 드론과 미사일을 500차례 이상 발사했는데요. 최근 러시아의 공습은 그 규모와 정교한 면에서 지난 겨울 공격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을 통해 미사일과 드론 등 재고를 비축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외신들의 분석입니다. 지난 8일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50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요격한 미사일은 18개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북한이 1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실은 러우전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 그 보답으로 러시아에서 받은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첨단 미사일 기술을 거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실물과 함께 생산시설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전승절 기념행사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평양에 들어왔고 IRBM용 고체연료 엔진 개발에 관여했으며 특히 이번 북한의 고체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알려져 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만이 전력화했을 정도로 보안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천명한 지 3년 만에 기습 공격이 가능한 단계로 빠르게 진보했죠.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이번에 발사한 고체연료 IRBM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1분 만에 타격할 수 있는데요. 액체연료와 달리 고체연료는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어 기습 공격에 유능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선거리로 약 3,500km 거리에 괌, 약 6,000km 거리의 알래스카까지 두 곳의 미군 기지를 타격권에 둘 수 있게 되는데요.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을 부착한 IRBM을 대량 생산해 러시아에 지원하고 대가로 정찰위성의 핵심인 카메라와 통신 장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분석하는데요. 올해 정찰위성 3기 발사와 함께 핵무기 증산 토대 구축을 예고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북한 무기들이 실전 테스트를 거치고 업그레이드되며 한반도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